저는 오늘 약이나 술에 의존하지 않고도 밤에 스르르 잠드는 방법을 여러분께 따뜻하게 전해드리려 합니다.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뇌가 낮 동안 쌓인 피로와 노폐물을 씻어내는 귀한 시간이지요. 혹시 나는 분명 잤는데 왜 더 피곤하지? 하고 느끼셨다면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될 겁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삶이 가벼워지는 길을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다 결국 약을 찾게 되는 순간이 있지요. 그렇게 겨우 눈을 붙였는데도 아침엔 머리가 무겁고 하루가 더 힘들어집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하는 불안이 올라옵니다. 이런 경험 혹시 여러분도 있으시지 않나요? 사실 이런 현상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뇌는 잠을 자는 동안 낮에 쌓인 찌꺼기를 물청소하듯 씻어냅니다. 마치 집안 대청소를 하듯 말이지요. 그런데 수면제나 술은 이 깊은 잠을 방해해서 겉으로는 잔 것 같아도 실제로는 뇌 청소가 멈춰버립니다. 결국 피로가 누적되고 기억력과 집중력도 서서히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와 관련해 제가 만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70세 이정수님이라는 분이셨는데 5년 넘게 새벽마다 깨어나는 일이 반복되셨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가끔씩이었지만 점점 빈도가 잦아지면서 결국 수면제에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한 알로 시작했던 약이 어느새 두 알, 세 알로 늘어갔고 그럼에도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온몸이 찌뿌둥했다고 하시더군요. 그분은 처음에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체념하셨지만 점점 낮에도 집중이 안 되고 깜빡하는 일이 많아지자 걱정이 커졌습니다. 손자와 대화하다가도 방금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장을 보러 가서도 뭘 사려고 했는지 잊어버리는 일이 잦아졌거든요. 혹시 치매가 오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밤잠을 더욱 설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권유로 생활 루틴을 조금씩 바꿔보기 시작하셨어요. 먼저 저녁 식사 시간을 앞당기고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텔레비전을 끄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었죠. 처음 일주일은 약 없이 잠들기가 힘들었지만 2주째부터는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약을 절반으로 줄였는데도 오히려 잠이 더 깊어진 거예요. 그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아진 것 같다며 처음으로 미소를 보이셨습니다. 3개월 후에는 약을 완전히 끊고도 밤새 푹 잘 수 있게 되었고 낮에 깜빡하는 일도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하더군요.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해답은 약이 아니라 뇌가 스스로 청소하도록 돕는 자연스러운 숙면 루틴에 있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로도 깊은 잠의 문이 열리는 거죠. 오늘부터 약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스위치를 켜는 습관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가장 먼저 해볼 수 있는 것은 오늘 밤부터 약 이전의 루틴 하나를 정하는 것입니다. 단 일주일만이라도 꾸준히 해보세요. 그리고 낮에는 15분이라도 햇볕을 쬐어 밤의 멜라토닌 분비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밤을 바꿀 첫걸음이 될 겁니다. 왜 나는 오래 자도 개운하지 않을까? 하는 공감에 탄식 익숙하시지요. 8시간을 자도 심지어 9시간을 자도 아침에 일어나면 여전히 피곤합니다. 얕은 잠만 반복되면 낮에 잠깐 잠들어도 오후엔 더 무겁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불안은 점점 혹시 치매로 가는 건 아닐까로 번지곤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몰랐던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어요. 바로 깊은 잠, 즉 숙면일 때만 글림프틱 시스템이라는 놀라운 청소 시스템이 활성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스템은 마치 밤사이에 일하는 청소부처럼 낮 동안 뇌에 쌓인 노폐물들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얕은 잠은 불이 켜진 채 청소를 중단한 것과 같아요.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머리가 탁해지고 깜빡함이 잦아지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75세 김남호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 독서를 좋아하시던 분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시더군요. 신문을 읽다가도 앞 문단에서 뭘 읽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책 한 페이지를 읽는데도 한참이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눈이 나빠진 건가 싶어 안과를 찾았지만 시력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어요. 그분이 더 당황스러워한 건 밤에 잠을 자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9시에 잠자리에 들어 아침 7시까지 10시간을 누워 있었는데도 하루 종일 머리가 무겁고 집중이 안 되었거든요. 가족들은 충분히 주무시는데 왜 그러세요? 라고 했지만 정작 본인은 제대로 잔 것 같지가 않다고 하셨어요. 밤새 꿈을 많이 꾸고 새벽에도 몇 번씩 깨어나곤 했으니까요. 그분의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니 잠들기 전 습관에 문제가 있었어요. 침대에서 태블릿으로 뉴스를 보는 게 일상이었고 걱정거리가 생기면 누워서도 계속 생각하셨거든요. 또한 낮잠을 1시간 넘게 자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런 패턴들이 모두 깊은 잠을 방해하는 요인들이었죠. 변화는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먼저 낮잠 시간을 20분으로 제한하고 오후 3시 이후에는 아예 자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대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명상을 하셨습니다. 침실 온도도 조금 낮춰서 18도 정도로 유지했고요. 처음 2주 동안은 오히려 잠드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렸어요. 하지만 3주째부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고 꿈도 덜 꾸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아진 느낌이 들고 신문을 읽을 때도 글자가 또렷하게 들어왔다고 하시더군요. 글자가 또렷해졌다는 그분의 표현이 인상적이었어요. 사실 글자가 변한 게 아니라 뇌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집중력과 인지 능력이 회복된 거였거든요. 6개월 후에는 예전처럼 책 읽는 재미를 되찾으셨고 일상의 즐거움도 돌아왔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핵심은 깊은 잠으로 들어가는 통로를 넓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수면 시간을 늘리는 것보다 숙면으로 진입하는 루틴을 준비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앞으로 이어질 향기, 지압, 호흡, 체온 관리 방법들이 바로 그 통로가 될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충분히 자는데 왜 피곤할까? 하는 의문이 드신다면 오늘부터라도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먼저 낮잠은 20분에서 30분 이내로 제한하고 오후 늦게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며 지금은 뇌 청소 시간이라고 마음속으로 상기해 보세요. 이 작은 인식의 변화가 더 깊은 잠으로 이끌어 줄 겁니다. 누우면 생각이 꼬리를 물어 더 잠이 달아나는 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 내일 해야 할 일들, 가족 걱정까지 머릿속에서 맴돕니다. 걱정이 머리맡에 앉아 떠나지 않으면 몸은 쉬고 싶어도 잠은 좀처럼 오지 않지요. 이런 밤을 보내고 나면 다음 날은 더욱 힘들어집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나고 싶으신가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향기의 힘입니다. 라벤더의 리날룰이라는 성분과 카모마일의 아피제닌이라는 성분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뇌를 차분하게 만들어 잠 준비 신호를 보냅니다. 향은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니라 뇌파와 수면 스위치에 닿는 부드러운 자극인 셈이지요. 이와 관련해서 68세 박정자 여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멀리 사는 아들 걱정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일이 많았습니다. 아들이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후부터는 특히 심했어요. 저녁을 먹고 나면 우리 아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혹시 무리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밤 11시에 잠자리에 들어도 새벽 2시, 3시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곤 했어요. 그러다 보니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찌뿌둥하고 하루 종일 피로감에 시달렸습니다. 낮에도 아들 생각에 집중이 안 되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났지요. 이런 상황이 몇 달 계속되자 가족들도 걱정이 커졌습니다. 그분의 딸이 인터넷에서 찾아본 정보를 바탕으로 라벤더를 활용한 수면 루틴을 제안했어요. 처음에 박정자 여사는 향기로 잠이 온다고 하며 반신반의했지만 워낙 힘들었던 터라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작은 면 주머니에 말린 라벤더를 넣어서 베개 옆에 놓았어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 카모마일 차를 우려서 한 잔씩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주에는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했어요. 여전히 아들 걱정에 잠이 오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둘째 주부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라벤더 향을 맡으면서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이 습관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마음이 차분해지는 걸 느꼈어요. 카모마일 차를 마시는 시간도 하루를 마무리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확실한 변화가 나타났어요. 아들 걱정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잠들지 못하는 일은 줄어들었습니다. 잡생각이 줄고 잠이 빨라졌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라벤더 향을 맡으면 자연스럽게 이제 잠들 시간이구나 하는 인식이 들었고 카모마일 차의 따뜻함이 몸과 마음을 이완시켜 주었어요. 3개월 후에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라벤더 파우치를 베개에 올려놓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카모마일 차 향만 맡아도 졸음이 오기 시작했어요. 뇌가 이 향들을 잠의 신호로 학습한 거였죠. 그분은 이제는 아들 걱정이 있어도 일단 잠이 와서 자고 다음날 맑은 정신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해결책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복잡하게 준비할 필요 없어요. 베개 옆에 라벤더 파우치 하나 혹은 잠들기 전 카모마일 차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매일 같은 시간, 같은 향을 사용하는 거예요. 뇌는 곧 이것을 잠의 신호로 학습하게 됩니다. 실천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잠들기 30분 전에 라벤더 향을 깊게 5번 정도 호흡해 보세요. 숨을 들이마실 때는 향기를 충분히 느끼고 내쉴 때는 하루의 피로를 함께 내보낸다는 마음가짐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카모마일 차는 한 잔만 드시고 화장실 때문에 깨지 않도록 양을 조절하는 게 중요해요. 향기요법은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수면을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오늘 밤부터라도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밤을 바꿀 수 있을 겁니다. 몸이 굳은 듯 긴장되어 누워도 깨어있는 상태가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생각은 멈추지 않아 더욱 초조해집니다.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아도 몸 어딘가가 경직되어 있는 느낌,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밤이 계속되면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한 걸까? 하는 자책까지 하게 되지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몸에 숨어 있는 자연스러운 스위치들입니다. 발바닥 한가운데의 용천혈이라는 지점은 머리로 몰린 긴장을 아래로 내려주는 놀라운 포인트예요. 여기에 4-7-8 호흡법을 더하면 자율신경이 안정되며 자연스럽게 수면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72세 윤석호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40년 넘게 회사를 다니시다가 3년 전에 정년퇴직을 하셨어요. 퇴직 후에는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 기대했는데 오히려 잠드는 게 더 어려워졌다고 하시더군요. 밤에 누우면 아직도 회사 일이 떠오르고 내일 할 일이 없다는 공허함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졌거든요. 특히 저녁 시간대부터 증상이 심해졌어요. 저녁을 먹고 나면 가슴이 답답하고 손에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텔레비전을 봐도 집중이 안 되고 책을 읽으려 해도 글자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잠자리에 들면 더 심해져서 심장 박동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한번 이런 상태가 되면 새벽 4시, 5시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곤 했지요. 가족들은 이제 편하게 쉬시면 되는데 왜 그러세요? 라고 했지만 당사자는 답답하기만 했어요. 몸은 피곤한데 잠은 오지 않고 잠이 와도 깊게 자지 못해서 다음날 더 피곤한 악순환이 계속되었거든요. 심지어 혹시 내가 우울증에 걸린 건 아닐까? 하는 걱정까지 들었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에 지압과 호흡법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런 걸로 잠이 올까? 싶었지만 워낙 힘들었던 터라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발바닥 지압과 호흡법을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용천혈은 발가락을 구부렸을 때 발바닥 중앙 부분에 가장 깊게 들어가는 지점이에요. 처음에는 정확한 위치를 찾는 게 어려웠지만 며칠 해보니 누르면 시원한 느낌이 드는 지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엄지손가락으로 10초 정도 꾹 누르고 3초 쉬는 것을 양발에 각각 5번씩 반복했어요. 지압 후에는 4-7-8 호흡법을 했습니다. 코로 4초 동안 천천히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숨을 멈춘 다음 8초 동안 입으로 후-하고 소리를 내며 내쉬는 거예요. 처음에는 7초 멈추는 게 어려워서 5초부터 시작했지만 점차 늘려갈 수 있었습니다. 첫 주에는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했어요. 하지만 2주째부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압을 하면서 하루의 긴장이 발끝에서부터 풀리는 느낌이 들었고 호흡법을 하면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무엇보다 잠들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의식적인 행동이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확실한 변화가 나타났어요. 지압과 호흡법을 마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기 시작했고 예전처럼 새벽까지 뒤척이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분은 누우면 몸이 먼저 쉰다고 표현하시더군요. 머리는 여전히 생각이 많지만 몸이 먼저 이완되니까 자연스럽게 잠에 빠져들 수 있게 된 거였어요. 3개월 후에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퇴직 후 느꼈던 공허함도 많이 줄어들고 낮에 할 일을 찾아서 하게 되었어요. 충분한 수면을 취하니까 활력이 생기고 새로운 취미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니까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느낌이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이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몸에 이미 자연스러운 이완 스위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잡한 기계나 비싼 제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손끝 하나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서 한쪽 발을 반대편 무릎 위에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발바닥 중앙의 오목한 지점을 엄지로 찾아서 약간 시원한 통증이 느껴질 정도로 누릅니다. 10초 누르고 3초 쉬기를 5번 반복하고 양발을 번갈아 가며 해주세요. 호흡법은 지압을 마친 후 편안한 자세로 누워서 합니다. 코로 4초 들이마시고 7초 멈추고 8초로 내쉬기를 3회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처음에 7초 멈추기가 어렵다면 5초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늘려가면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하는 거예요. 몸이 이 루틴을 잠의 신호로 학습하게 되면 지압과 호흡법만으로도 자연스럽게 졸음이 올 겁니다. 오늘 밤부터라도 시작해보시면 어떨까요? 여름에는 끈적한 더위 때문에, 겨울에는 시린 추위 때문에 잠이 달아나는 경험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몸이 덥거나 차면 잠이 더 멀어지지요. 게다가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보다 보면 어느새 새벽을 건너뛰기도 합니다.
잠깐만 뉴스나 메시지만 확인하자 했다가 1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밤을 보내신 경험 혹시 있으시지 않나요? 사실 이런 문제들에는 과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사람의 몸은 체온이 살짝 내려갈 때 비로소 숙면 신호를 보냅니다. 마치 컴퓨터가 과열되면 자동으로 냉각 모드에 들어가는 것처럼 말이지요. 따뜻한 족욕, 즉발 담그기는 피부 혈관을 열어주고 족욕이 끝나고 나면 체온이 부드럽게 내려가게 도와줍니다. 반면에 전자기기의 푸른빛은 뇌에 아직 낮이다라는 거짓 신호를 보내서 잠을 방해하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74세 최영희 여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몇 년 전부터 스마트폰에 익숙해지셨는데 처음에는 가족들과 연락하고 뉴스를 보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점점 사용 시간이 늘어나면서 밤에도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조금만 보자 했다가 새벽 2시, 3시까지 보게 되는 일이 잦아졌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끄고 잠들려고 해도 잠이 오지 않았거든요. 눈은 피곤한데 뇌는 각성 상태여서 계속 깨어있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다음날 오전 내내 몸이 무겁고 점심 먹고 나면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그러면 또 밤에 잠이 안 와서 스마트폰을 보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지요. 또한 겨울철에는 발이 너무 차가워서 이불을 덮어도 좀처럼 따뜻해지지 않았어요. 발이 차면 전체적으로 몸이 움츠러들고 긴장하게 되어서 잠들기가 더욱 어려웠습니다. 여름에는 반대로 더위 때문에 선풍기를 틀어놓고 자는데 새벽에 너무 추워서 깨는 일이 많았고요. 이런 상황이 1년 넘게 계속되자 최영희 여사는 점점 지쳐갔어요. 나이가 드니까 잠이 안 오나 보다 하고 체념하기도 했지만 낮에도 집중이 안 되고 건망증이 심해지자 걱정이 커졌습니다. 특히 손자들과 통화할 때도 집중이 안 되어서 무슨 말을 하는지 놓치는 일이 많아졌거든요. 그러던 중 딸의 권유로 수면 환경을 개선해 보기로 했어요.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족욕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1시간 전에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런 걸로 잠이 올까 싶었지만 발이 따뜻해지니까 전신이 이완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제한했어요.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을 거실에 두고 침실로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가벼운 책을 읽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었어요. 처음에는 심심하고 답답했지만 며칠 지나니까 적응이 되었습니다. 침실 환경도 바꿨어요. 겨울에는 실내 온도를 18도에서 19도 정도로 유지하되 발만 따뜻하게 해주는 발찜질기를 사용했습니다. 여름에는 에어컨 온도를 조금 높이고 대신 얇은 이불을 사용해서 체온 조절이 자연스럽게 되도록 했어요. 2주 정도 지나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족욕을 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고 스마트폰 없는 시간에도 불안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한번 잠들면 중간에 깨지 않고 아침까지 푹 잘 수 있게 되었어요. 한 달 후에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번 자면 아침까지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밤에 화장실에 가려고 깨는 일도 줄어들었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았습니다. 낮에도 집중력이 좋아져서 손자들과 통화할 때도 놓치는 말 없이 잘 들을 수 있게 되었고요. 6개월이 지난 지금은 족욕이 완전히 생활의 일부가 되었어요. 족욕할 때 라벤더 오일을 한두 방울 떨어뜨리면 향기 효과까지 더해져서 더욱 좋다고 하시더군요. 스마트폰도 밤 9시 이후에는 거실에 두고 대신 그 시간을 명상이나 독서로 보내고 계십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체온과 환경 관리가 수면에 얼마나 중요한지입니다. 복잡한 방법이 아니라 간단한 족욕 하나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잠들기 40분에서 60분 전에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 대략 40도 정도의 물에 발목까지 10분에서 15분 정도 담그세요. 족욕이 끝나면 바로 조용한 침실로 이동해서 불빛을 낮추고 누워보세요.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가 적당하고 잠옷은 통풍이 잘 되는 얇은 면 소재가 좋습니다. 이불도 너무 두껍지 않게 해서 발은 따뜻하고 머리는 시원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족욕할 때 라벤더 오일을 한 방울에서 두 방울 정도 떨어뜨리면 향기 루틴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은 침실 밖에 두고 필요하면 알람 전용 시계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밤부터라도 하나씩 시작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향기, 지압, 호흡, 체온이라는 작지만 힘있는 4가지 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수면제나 술이 아닌 내 몸과 마음의 자연스러운 스위치를 켜는 방법들이었지요.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향기 루틴을, 내일은 족욕을, 모레는 호흡법을 시도해보세요. 하루에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정수님, 김남호 선생님, 박정자 여사, 윤석호 선생님, 최영희 여사처럼 작은 변화에서 시작된 새로운 밤들이 여러분께도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밤이 조금씩 깊어질수록 아침의 미소는 점점 더 선명해질 겁니다. 오늘 밤 첫 걸음을 함께 떼어 보겠습니다. 잠은 여러분 편입니다.